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우리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융지주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업으로 모멘텀으로 상승했었던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PF 이슈인데요.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러한 정책들 자체가 금융사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 회사이고 여러 종속회사를 두고 있죠. 뭐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뭐 등등등 가지고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좀 잠깐 살펴보자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PBR이 0.31배 그리고 BPS가 42,165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이 기업 밸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이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세하게 들어보실 분들은 제 바로 직전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 현재 이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어요.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 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취득세까지 완화시켜 준다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답니다.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전략을 좀 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대책 자체가 금융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상승했었던 이 저평가, 즉 금융기업들이 다시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PF 전체 시장이 230조 원의 이 규모인 점을 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리가 되면 될수록 이 금액이 커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커지면서 시행사, 다음으로 건설사, 금융권, 이 도미노 충격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일단적으로 금융당국에서는 이 PF 사업장을 4단계로 세분화시키면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과감하게 퇴출을 시키겠다는 전략을 좀 꿰고 있는데요.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경매,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겁니다. 이 경공매를 통해서도 부실 사업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을 동원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같은 경우 결국엔 공동 융자 방식, 모든 금융사들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 PF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즉 금융사들의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금융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하는 방안을 좀 검토 중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도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관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융당국에서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그리고 강제한다고 한다면 이 규제 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를 넘어서 3분기, 4분기 올 한 해 동안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주가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이 금융당국에서 이 부동산 PF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발표할지 그 부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이 충당금 이슈로 인해서 이 금융사들을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좀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슈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이라든지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좀 이끌어낸 바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월 26일이죠. 2월 26일에 그때 기업 밸류업 1차 세미나가 발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1차 세미나 내용이 실망이 상당히 컸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5월 2일 날 2차 세미나였었죠. 5월 2일도 마찬가지로 사실 5월 2일 2차 세미나 내용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내용 나오자마자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런데 그 내용도 좀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 보니까 이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실적 개선 전망으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상 아직 기업 밸류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지만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1차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된다라고 해도 사실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장기간 관점을 바라보고 기업 밸류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같은 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나면서 상승했었던 모습이고,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저저번 주 목요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조금 지지라인이 형성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레인지를 이탈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상승, 아직까지는 상승의 모멘텀이 남아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 2분기 실적, 이 충당금 이슈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